네, 안녕하세요. 윤동현 법무사입니다. 예, 제가 좀 영상을 꾸준히 올리다가 좀 이번 주에 좀 많이 못 올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즘 12월 달이 이제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좀 많이 바쁩니다. 예, 연말이 되면 송년회도 있고 또 다양한 또 모임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모임을 많이 다니고 또 제가 송년회 때 또 돌아다니면서 또 뭐 또 여기저기 또 뭐 일이 있기 때문에 좀 바빠요. 예, 그 일도 좀 열심히 하고 저는 이제 막 제가 이렇게 뭐 직원을 막 이렇게 시켜서 일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제가 또 좀 일에 대한 욕심도 많아서 제가 또 직접 이렇게 막 일을 하다 보니까 낮엔 일하고 저녁에는 또 이렇게 모임 좀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영상을 좀 찍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밤인데 12시가 다 돼가는데 좀 피곤해요. 그래서 좀 야근 좀 하고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 원래는 제가 공부 얘기를 좀 하려고 했거든요. 기본서 뭐 정리하는 법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하고 에피소드 한번 2탄 해볼게요. 그 법무사 시험 합격 후 이게 이제 11월, 12월 달입니다. 12월 달 얘기죠. 합격 후 에피소드 2탄 제 첫 사건 얘기입니다. 제 첫 사건이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계시고 어머니 친구분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또 일들이 좀 많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법무사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교대에 출근을 했잖아요. 교대에 출근을 해서 밥도 먹고 나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되게 어려운 사건이에요. 진짜. 이거는 진짜 제가 지금이라면 이 가격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정말 평생 가서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사건을 제 첫 사건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한번 보세요. 부동산 등기법 23조 4항의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되어 있고 그 아래 예규가 있어요. 제가 예규 한번 보세요. 예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피고로 하여 매매 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다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매매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격려한다는 것을 내용을 한 소송상 사회를 한 경우 그 화해 조항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후 매매 대상이 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자를 인수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이때 피고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승소한 등기 의무자로서 단독으로 위 화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제가 맡은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된 거예요. 제가 조정조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정 조항을 한번 보세요. 조정 조항에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한다가 뭐예요? 근저당권 등기를 봐봐요. 우리가 피고예요. 피고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근저당권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전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근저당권 설정을 이전한다는 거예요. 이전을 받았어요. 다시 이전해 준다는 거예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죠. 우리가 너 가져가라. 근저당권 가져가라는 등기죠. 근저당권을 가져가라는 등기입니다. 되게 특이한 거예요. 이런 판결이 제가 지금 업무하면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이제 시험 붙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제 파이팅이 넘치지 않습니까? 파이팅이 넘치니까 제가 그 출근을 해서 일을 하는 사무실에서는 사실 다른 법무사님들 이거 뭐 안 된다 막 다른 사무실 가면 거의 안 된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파이팅이 넘치니까 그냥 한번 공부를 해본 거죠. 어쨌든 예규와 선례와 조문이 있고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하려니 이제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고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받기 위해 교대에 있는 주민센터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그 주민센터의 직원분은 이걸 모르는 거죠. 이게 이 조정조서를 가지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조서와 이 등기신청서를 가져가도 주민등록표 등본을 안 주는 거죠. 사실 이게 판결문과 우리 등기신청을 하겠다고 가져가면 줘야 되거든요. 그쵸? 줘야 되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아까 좀 파이팅 넘치니까 막 민사소송법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판결에 의한 등기다. 그러니까 조정조서와 판결과 이 화해 공고 뭐 이런 게 다 똑같은 의미가 있잖아요. 기판력이 있는 판결 정보이 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건 조정조서다. 조정조서는 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판결에 대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죠? 상대방의 주민등록부 등본을 때려왔다. 예, 등기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게 왜 안 되냐? 네, 이해를 잘 못하죠. 사실은. 예, 뭐 민사소송법을 공부를 뭐 그분이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때는 막 소리 지르면서 아니 이게 왜 안 되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법에도 있고. 예, 그런데 그 내규 예, 뭐 내부 뭐 지침상 안 된다는. 근데 사실은 지침과 우리는 부동산 등기법이 있잖아요. 법이 당연히 우선해야죠.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지침상 뭐 되고 안 되고 뭐 예, 뭐 그것도 틀린 말이었어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실패를 했어요. 예. 교대에 있는 주민센터에서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다른 일이 없잖아요. 제가 그거 하나밖에 안 하니까 그냥 그걸 몰빵하는 거 한 일주일 내내 그게 몰빵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서초구청을 갔습니다. 서초구청을 가서 똑같은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이게 되나 안 되나. 근데 제가 그때 막 주민등록법도 막 보고 이게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예, 소송 또는 비송, 예, 비송 사건이고 예, 충분히 이거는 등본을 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판결문이다. 이거를 어필을 했죠. 또 당사자를 막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머니 친구니까 같이 구청에 갔어요. 제가 주민등록표 등본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뽑았어요. 왜냐?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본이 필요하죠. 뽑았습니다. 그리고 판결문과 예, 우리의 뭐 초본과 그리고 상대방의 등본을 가지고 일단 접수를 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당연하죠. 보정 납니다. 예, 보정이 나왔어요. 보정이 나왔는데 이제 제가 또 그때는 특명을 받고 공부를 막 이만큼 했어요. 공부를 해서 갔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내용을 아니까 제가 가서 얘기를 했죠. 거기 계신 예, 등기관께서 저한테 서류를 탁 책상에 집어 던지시면서 가서 공부 좀 더 해서 와요 이러는 거예요. 공부 좀 더 해갖고 오래요. 그래서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 등기소 옆에 구석탱이 앉아가지고 15분 동안 다시 봤습니다. 내가 틀렸나? 너무 이상한 거죠. 나는 분명히 맞게 한 것 같은데 공부를 하고 내가 맞는 거죠. 내가 승소한 등기 의무자니까 근저당권은 이전에 가라.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 건가? 예, 근데 그 선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냥 제가 설명해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선례에 따라서 이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저는 근거가 확신이 들었어요.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가 거기 이제 보면 맨 안쪽에 계신 뭐 1개, 2개 뭐 이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약간 선배님들이죠. 예, 연세가 있으시고 거의 한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앉아가지고 그 두 번째 계신 분한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제 담당하는 그 분께서 이거 정말 진짜 특이한 경험한 거예요. 네, 지금 잠깐 화장실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번에 합격한 법무사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더니 그게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내가 나중에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지원 사격을 제가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오셨죠. 그분께서 오더니 이제 저한테 좀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아니 이거 안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 말을 아예 안 들으려고 하세요.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무장님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랬죠. 저 사무장 아닌데요? 이랬어요. 깜짝 놀라시면서 그러면 누구예요? 저는 이번에 법무사 시험 합격한 신입 법무사입니다. 선배님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분께서 그럼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이러더니 그냥 후배라고 불러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동산 등기법 2차를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합격을 했고 2차 제가 부동산 등기법 정말 책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고 진짜 제가 많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저에게 설명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어요. 법무사 시험 진짜 어려운 시험 합격했는데 그럼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제 얘기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게 진짜 설명을 하는데도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이런 거다.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막 그 옆에 앉아서 이렇게 펜으로 선배님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앉아서 한 15분을 같이 그때 일이 없었나 봐요. 지금 제가 업무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다가 갑자기 딱
이제 네 말이 맞다. 야, 이거 너무 어렵네. 딱 그래 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우리도 근거가 있어야지 등기를 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완전히 호의적으로 변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러면 내가 해줘야지. 지금 당장 들어가서 교업해 줄게 하시고 우리가 받는 등기필 정보 있지 않습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 지금 바로 준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거 바로 안 줍니다. 예, 등기 끝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나와요. 예, 그리고 우편으로 뭐 받을 수도 있고 예, 와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바로 준다는 겁니다. 잠깐만 기다려. 이러더니 바로 들어가셔서 등기를 하셨어요. 그 즉시 등기를 해주시고 제가 등기가 완료됐다는 그거를 바로 받고 다시 정말 금이 환영을 했죠. 서울로. 제가 주택 등기소 2번 갔고요. 주민센터 1번 갔고 서초구청도 1번인가 2번인가 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제가 그런 일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일도 해야 돼. 그거 때문에 온전히 진짜 일주일을 거의 거기에 몰빵을 한 셈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 어려운 사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 이게 봐봐요. 한 번에 되는 사건이 아니에요. 진짜 거기에 모든 그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사건이 많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첫 사건이고, 첫 사건 진짜 신기한 사건을 했죠. 지금 같으면 과연, 이 사건을 그렇게 이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어렵고, 참,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처음 그런 걸 맡아보고 책에서만 읽던 이론 아닙니까? 이 이론이 과연 실무에 먹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막 진짜 전투력 최고죠. 예.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 해주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막 싸워요. 막 거기 주민센터에서 막 소리 질렀어요. 아니 이게 지금 조정조서인데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겁니다. 부동산 등기법 23조 4항을 보십시오.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니 부동산 등기법 사실 그거 모르죠. 부동산 등기법 사실 법무사만 알지 누가 합니까? 부동산 등기법 우리나라에서 법무사밖에 안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막 부동산 등기법에도 있고 민사소송법 보시라고 판결과 조정조서는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건 판결문하고 동일한 겁니다. 좀 죄송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는 좀 신입의 패기 책에 나온 거를 관철시켜야 된다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유들유들해졌죠. 지금은 좋은 게 좋은 거죠. 그게 막 싸우지 않습니다. 공무원분들하고 잘 지내야 되죠. 뭐 하루 이틀 뭐 먹고 일하고 살 것도 아닌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는 정말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정말 어려운 등기를 성공적으로 했고 그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등기 이렇게 쉽사리 할 수 있는 등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저한테는 경험이 됐고 제 첫 사건은 이렇게 정말 그때는 뿌듯했어요.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온 듯한 기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한 크나큰 성취감과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를 그냥 저 누군지 모르죠. 그냥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때 좀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서류를 그냥 이렇게 하면서 가서 공부 좀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합격한 법무사라고 말을 하니 제 얘기를 들어주신다고 했고 그 결과 제 이론을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했고 그게 성공을 해서 정말 이 등기가 어려운 등기가 잘 완료가 됐다는 그런 제 첫 사건에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법무사가 돼서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첫 사건을 재밌게 마쳤다는 일단 얘기 드리고요.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오늘은 여러분과 제 법무사 시험 합격 후 에피소드 연수 받기 전에 에피소드예요. 두 번째 이야기로 첫 사건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